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주목해볼 만한 이슈만 쏙쏙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유진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급하게 안 가실 거죠? 아, 네. 오. 숨 고르기. 그 단독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죠. 아, 예. 단독 인사 해주세요. 네, 오늘도 핵심 이슈만 쏙쏙 뽑아 찾아왔으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대표님. 네. 네. 아, 상큼하세요. 역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미녀라서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알겠어요. 네. 첫 번째 놀리시는 이슈 재미. 보고 갈게요. 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G7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지난 14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크게 과학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오스트리아는 수소 연구에 또 한국은 수소차의 최초 상용화 같은 수소 활용에 또 강점을 가진 만큼 양국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언급하면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이 또 계속해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탄소 중립의 핵심이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는 다양한 수소에너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탄소 중립이 설립부터 또 P4G 정상회의, 기업 간의 수소 동맹을 통한 역량 활용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인프라 구축이 아직 좀 미흡한 상황인데 오스트리아의 OMV사가 2012년에 오스트리아 최초의 수소 충전소를 오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소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또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 확충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뭐 미래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지금 뭐 4차 산업의 최적 파트너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정말 호재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죠? 오스트리아 혹시 가보셨어요? 아유, 저는 못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오스트리아 못 가봤어요. 네.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죠. 오. 역시 안 다녀보신 데가 어. 없으시네요, 대표님. 아페라 하우스. 오프라. 네. 아페라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게 오스트리아 갔던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얼마 전에 다녀오셨어요? 몇 년 전이셨어요? 대학원 때였어요. 그럼 진짜 대학원 오래되셨네요. 때였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음. 사실 그때는 진짜 이제 진짜 해외의 어떤 이런 큰 사고를 띵크빅 그죠? 시야를 넓히겠다. 네, 시야를 넓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진짜 시야가 넓어지죠. 정말요? 오스트리아야 이게 뭐 가도 땅의 끝이 보이지 않아. 네, 굉장히 진짜 큰 땅이에요. 그 인구 밀도가 굉장히 작은 우리처럼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도 많고 풍족한 국가죠. 그러다 보니 뭐가 잘 돼 있겠어요? 복지가 잘 돼 있죠. 제대로 그죠? 뭐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 곳이네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뭐가 안 되냐? 자, 먹을 거 많아요. 먹을 거 많아. 그다음에 늙으니까 복지 잘 돼 있으니까 돈도 잘 줘. 그럼 이 사람들이 게을까요? 아니면 부지런할까요? 게으를 게으를 것 같아요. 그렇죠. 게으르죠. 게으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마오리족 얘기 맞잖아요, 그죠? 네. 뭐 이거 잘하시네요. 그죠? 네. 좀 닮았죠? 네. 네. 많이요. 여기에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에요. 이렇게 자, 영어하시면 안 되죠. 어찌됐든 그 부분이 이 국가의 어떤 굉장히 글쎄요 조금 느긋한 성격을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들이 느긋하니까 뭐가 잘 안 돼 있느냐 하면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돼 있어요. 도로 정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도로 정비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인터넷 이런 4차 산업은 꿈도 못 꿀 만큼 느려요. 그게 그죠? 게으름의 결과네요. 네, 그게 느려요. 엄청 느려요. 그죠? 네, 아직도 피처폰 쓰는 사람 많을걸요, 여기. 그럴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답답하지도 그러니까. 않을 것 같아요. 오리너구리 막 뛰다니까 캥거루 띵띵띵띵띵 그러니까요. 뛰다 캥거루 스마트폰 캥거루 잘 보지도 마요 그죠 팡팡팡팡 뛰게 안 뛰고 그죠 오리너구리 막 뛰는 방마다 오리너구리 다니고 이게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보면 오 한국은 정말
대단한 국가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 인터넷이 빠르지? 진짜. 그들은 굉장히 한국을 야 문화적으로는 그들이 훨씬 영화 산업, 그다음에 오페라 산업, 뭐 이런 문화적 산업은 오스트리아가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죠. 네. 오히려 영감은 되게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대학원 동기들 중에 그때 영화 감독의 꿈을 꾼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오. 그게 이제 언론대학원 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주 국립영상원 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음. 아시죠? 이쪽 출신의 감독들, 영화 감독들 좀 있어요. 앱은. 그리고 옛날에 이제 CF 감독들 이쪽 출신 많아요. 영상미를 제대로 잘.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포스트 모더니즘 이래갖고 서울대 그때 강 교수님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성함은 기억 안 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그걸 열어가시면서 그때 이제 TTL 광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포스트 모더니즘 광고거든요. 오, 그 맞네요. 그때 막 이제 그 광고의 흐름들이 보면 흑백으로 굿모닝 증권 광고도 그랬고 흑백으로 막 다 포스트 모더니즘 광고들이 굉장히 유행할 때 있어요.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네. 그 출신들이 호주 국립영상원 출신들이 많아요. 확실히 인재가 양성이 되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사담입니다만 그들이 어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앞서갈 수 있죠. 왜? 여유로우니까. 그러니까요. 여유로우니까 크게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 여유로움이 아니 탁 카메라만 들어도 그림인데 캥거루 뛰고 오리노걸 다니고 그냥 카메라만 들어도 그림인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연으로 가다가 갑자기 도시로 바꾸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즉 단순한 걸 찾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생긴 거죠. 이제 이해가 쏙쏙 되시죠? 아, 쏙쏙 쏙쏙 네. 되죠. 자, 그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근데 지금 그럼 오스트리아가 정상회담을 하고 4차 산업 최적의 파트너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수혜가 될 게 뭐 있겠느냐? 간단하죠. 통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간이 통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통신이 제대로 돼야 뭐 4차 산업을 할 건 말 건, 그걸 승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음. 다산 네트워크스, 뭐 KT도 마찬가지고, 네. SK 브로드밴드, 그다음에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뭐 다산 네트워크스 장비, 그다음에 오이 솔루션 장비, 기본 장비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 회사들. 그다음에 KMW 이런 회사. KMW. 예. 이런 회사들이 오스트리아로 진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서도 또 SK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통신 SK는 지금 뭐 미래는 우리 거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요. 미래는 우리 거야. 남 안 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또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한국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인터넷 최강국 그리고 선진국인 우리 한국이 지금 활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통신 관련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설명해 주셨던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SK, KT, KMW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글로벌 물류난이 해운 운임을 덮쳐서 이제는 국내 타이어 업계까지 덮쳤습니다. 크고 무거운 타이어의 특성상 컨테이너선에 실어서 해외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 배 구하기가 또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부터 난제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무부의 타이어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판정되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타이어 업계가 일단 가격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방어하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한데요. 최근 상승한 고무 가격이 또 설상가상으로 타이어를 팔아도 이윤이 남지 않는 구조가 또 형성됐습니다. 또 정부 주도로 각국의 설비 투자가 속도를 내면서 트럭과 건설용 타이어 수요까지 빠르게 늘어난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는 늘었는데 원자재 값이 오르고 또 공급까지 차질이 생기게 된 거죠. 국내에서는 또 타이어 시장의 내수는 또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사 수혜를 노려볼 만하다라고는 보고도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수출 타격에 또 타격을 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이어 업계 전반적으로 수익성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은 이 타이어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타이어. 자, 이 타이어를 이제 뭐 영어로 루버라고 부르죠. 이제 고무가 주 재질이에요. 그죠? 근데 그 러버. 고무에서
그 러버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고무에서 이제 섞이는 게 뭐냐면 카본 이런 카보네이터 이런 재질들이 섞여갖고 석유화학 제품이죠. 이런 재질들이 섞여갖고 타이어를 만들어냅니다. 예전에는요 타이어가 편평비라고 해서 굉장히 타이어 폭이 굉장히 그러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 차들은 타이어의 폭을 굉장히 줄인 그러니까 거의 휠이 많은 부분을 휠 직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타이어는 굉장히 편평비가 낮은 제품들을 많이 쓰죠. 이거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그만큼 좋은 재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재질이냐? 실리카라고 해서 실리콘 규소 복합물이죠. 규소 유리섬유 자체는 굉장히 강성이 좋고 탄성 좋고 보건력이 뛰어나다. 이게 타이어 재질로서는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겠네요. 실리콘 규소 복합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럼 이만큼 주지 않는 게 위험할까요? 요만큼 주지 않는 게 위험할까요?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 주지 않는 게 위험하죠. 덜 위험하죠. 덜 위험하죠. 그러니까 덜 위험하니까 덜. 자꾸 고급차일수록 요만큼 타이어가 굉장히 얇아지는 거예요. 그럼 얇아진 만큼 강성은 좋아야 됩니다. 그럼 풍거리면서 이게 타이어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드 부분, 즉 옆면이라고 하는데 그 비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타이어를 잘하느냐? 그럼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언뜻 들은 게 있었는데 그 타이어 관련해서 뭔가 사업하시지 그렇죠. 않나요? 타이어 무역을 했죠. 타이어 맞죠. 무역을 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어들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미쉐린, 그다음에 피렐리, 그죠? 그다음에 뭐 컨티넨탈, 그죠? 그다음에 일본 제품으로 뭐 던롭, 그다음에 구디어도 있죠 참. 구디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던롭, 그다음에 이제 요코하마. 뭐 이런 타이어들 있습니다. 그죠? 완전 그다음 마스터를 팔켄. 역시 뭐 마스터하셨어요. 호주에도 타이어가 있어요. 올림픽 스프린터라고. 호주 타이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세계적으로 이 네. 타이어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금호, 한국이 있죠. 그죠? 금호 그리고 타이어, 넥센,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까지. 네. 그죠? 많이들 있죠. 네. 중국은 최근에 이제 캠차이나라는 중국 국영기업이 피렐리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졌어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런 중국의 뭐 난강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타이어 시장은 이렇게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타이어 회사들인데, 타이어계가 비상이라고? 왜 비상이냐? 물류대란 때문에 그래요. 물류대란 때문이다. 물류대란. 물류대란 때문에 지금 타이어가 항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맞죠. 그래서 항공으로 가다 보니까 타이어도 무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국내에서 타이어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어 업계가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가격을 인상을 하려는 나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지. 타이어 업계가 지금 이게 갑자기 타이어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뭐 재고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있어요. 왜? 단 얼마 전까지 저희가 타이어 사업하면서 네. 시작돼서 제가 이제 타이어 무역회사를 2000년도 초반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2005, 6년도쯤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타이어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만큼 타이어 집이 많았어요. 지금도 타이어 집 많습니다. 근데 그 재고들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타이어는 이제 이게 약간의 기름기 성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빠져나가는 게 뭐 3년, 유통기한 3년 지나면 뭐 이 기름기가 빠져서 못 쓴다. 택도 없어. 그 기름기 어떻게 그래 빠져요. 그거는 수입 타이어를 판매를 막기 위한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 전략일 뿐이었어요. 3년 지난다고 해서 타이어 못 쓴다는 거. 그럼 뭐 타이어 10년 지난 거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타이어 관련해서는 주식 관련, 타이어 관련해서는 무조건 대표님께 이제 문의를 드려야겠네요. 그래요? 저 다른 부분도 잘 알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죠. 그냥 뭐 무역한다고 해서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재질도 확인해보고
그죠? 어떤 성능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명화, 명칭 이런 거 다 알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타이어계 비상이다. 그래서 타이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수익성 개선이 되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좋아지지 않겠냐? 에이, 아니.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 차라리 2000년대 초반이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의 해외 판매량, 즉 애프터마켓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오. 네. 미국에서는 애프터마켓 시장 점유율이 금호가 1위라고 할 정도예요.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요, 중국 타이어가 1위. 왜? 많이 싸고, 치골랐어요 중국이. 싸고, 그쵸. 싸고 가성비 좋고, 좋고. 그죠? 품질도 그렇게 많이 네, 차이가 나지 않아요. 품질도 크게 차이 안 나고. 왜? PL을 인수하면서 기술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상대적으로 비싼 금호를 쓰겠냐. 그렇죠. 그래서 금호가 분야학교 차린 게 어디냐? 중국 공장이었어요. 근데 어. 중국에서조차도 시장 점유율 자꾸 밀리잖아요. 아.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굳이 저는 접근하지 말아야 될 주식이 네. 지금은 타이어주들. 타이어주를 오른다고 해도 나는 안 보는 주식이 타이어주다. 저는 이렇게 좀 그러시군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네. 올라도 안 봐요. 타이어주. 왜? 타이어 산업은 제가 너무도 잘합니다. 뼈저리게 네, 너무도 진심이야. 잘합니다. 우러 나오는 이게 마음으로 해주셨어요. 마진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오. 워낙 경쟁 업체가 심해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짚었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 짚었는 회사들만 해도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인데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 걔들은 그러면 가만히 놀고 있어요. 손 딱 붙들고 금호 한국 너만 생산해 이러고 있냐고. 전혀 아니라니까. 아니죠. 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 물류 대란으로 이 타이어 업계 비상이다라는 이런 점과 아울러서 이번에 그 타이어 업계가 결국에는 이 가격 인상의 빌미로 한 그 어떤 의도성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시면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피해야 할 그런 주식 바로 이제 타이어 관련주다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롯데와 신세계의 이베이 인수전 승부가 오늘 가려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베이가 갖추지 못했던 전국 유통망을 롯데와 신세계가 또 촘촘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나 신세계가 이베이를 인수하게 되면 온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막강한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주목할 서비스가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풀필먼트 서비스는 물류의 모든 과정을 판매자 대신 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객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지 않도록 고객을 꽉 붙드는 락인 효과까지 발휘를 합니다. 그만큼 빠른 배송, 또 빠른 교환과 반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풀필먼트로 인해서 새벽 배송이 또 가능하게 됐고요. 쿠팡이 또 이 풀필먼트 서비스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배우 윤여정 씨가 모델로 발탁이 돼서 화제를 모았었던 지그재그 같은 패션 플랫폼에서도 직진 배송, 하루 배송 등의 이런 이름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편하고 트렌디하게 이미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지형은 자체 물류 창고를 활용하거나 또는 M&A를 통한 풀필먼트 서비스 구조가 시장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어소프트, 또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종합 물류 업체가 주목을 받았는데 집중해볼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이커머스 시장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이제 이 온 오프라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신세계도 그렇고 그죠? 사실 오프라인 강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마트 맞아요. 네. 오프라인 맞아요. 강자들이었죠. 그게 이제 롯데도 보면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그죠? 다 오프라인 쪽의 강자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절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네. 온라인 온라인.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그 시장은 반드시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베이 코리아, 즉 예전 말로 따지면 옥션이죠. 이 옥션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얘들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프라인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옥션은 슥 배송이 안 되죠. 네. 왜 안 그렇죠. 될까요? 옥션은 옥션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 주문을 넣으면 주문을 넣으면 네. 그 옥션에 이제 판매자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개별적으로 보니까 그 개별 판매자들이 보내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배송 지연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시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습배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주변에 다 있어요. 맞아요. 네. 바로 오죠. 다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네. 거예요. 네. 여기서 온라인에서 주문인데 거기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풀필, 네. 그죠? 다 이행해 준다. 네. 그러니까. 다 수행해 준다. 이게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통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신세계 여전히 신세계도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신세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백화점 주가 잠깐만 좀 보고 네. 갈게요. 제가 이걸 왜 자꾸 주목해 보냐면 현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가 온 오프라인을 같이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네. 명품을 굉장히 또 잘 팔아요. 현대가. 예. 그리고 현대가 조금 이 오프라인 쪽에서 차별화된 그게 있어요. 어떤 점에서 네. 차별화됩니까? 현대는 확실한 고객을 나눠주거든요. 아, VIP 네. 자스민 그 말씀하시는 자스민에 거죠? 대한 부분 훨씬 나눠줘요. 그러니까 멤버십이 남다른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현대의 명품 판매량이 훨씬 월등히 자꾸 높아지는 이유도 어. VIP가 접근하기 좋은 것이 아. 현대가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차별화가 있네요. 그렇죠. 맞아. 네. 뭐 롯데도 MVG가 있고 뭐 신세계도 플래티넘이 있고 다 있어요. 네. 있기는. 근데 현대가 좋은 점. 가장 확실히 배우받는. 예, 그리고 현대가 사실 그 VIP가 되기 위한 그 요건 금액이 조금 다른 백화점들보다는 낮아요. 아. 그러니까 현대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좋겠네요. 네. 또 눈높이를 좀 낮춰서 그렇죠. 전략을 잘 취하고 있네요. 현대백화점이. 그렇죠.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에비뉴엘 등급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1년에 2억을 써야 돼요. 네. 1년에 2억. 예, 그 백화점에서만. 네. 미친 짓이죠. 근데 이미 하셨을 것 달성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너무 과도한 방송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백화점이 저는 이제 계속 좀 좋아 보이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차별화된 전략을 잘 피고 있다.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그리고 전략. 풀필 전략이 좋아요. 현대도 보면 직접 모든 걸 다 해주는 고객의 서비스를 다 해주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면 뭐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죠. 맞아요. 신세계도 네. 지금 보면 이미 거기는 유통망 자체가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신세계에 대한 부분도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 지금 현상. 계속해서 좋네요. 진짜. 소비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진짜 오프라인까지 뭔가를 같이 했을 때 애들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바로 적용된다. 이거 굉장한 메리트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주축이 될 이 풀필먼트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말이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잠시 후에 주식 보감으로 돌아오겠습니다.